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윤입니다. 오늘 4월 5일은 한국에서는 식목일입니다. 나무 한 그루 심기를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나무 심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5일 금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박형춘 회계사 나와서 세금에 관한 알찬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형춘 회계사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회계사님 굉장히 바쁜 시기잖아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4월 15일 텍스 개인보고 마감인데 혹시 아직 못한 분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연기도 가능한가요? 네네네. 지금 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좀 세금보고 기간이다 보니까 계속 뭐 늦게까지 일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초췌한 상태에서 지금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세금보고를 이제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세금 보고를 못 하셔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제 6개월 연장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4월 15일이 데드라인이지만 6개월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제 10월 15일이 데드라인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연장 신청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예상되는 세금은 4월 15일 전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자기 어카운트로 보내면 되나요? 그 국세청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추정치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 회계사님한테 그 문의하셔가지고 그 대략적인 이제 그 현재의 그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실 경우 사업 소득 2023년도 예상되는 사업 소득을 이제 회계사님께 알려주시면 회계사님께서 이제 추정치 세금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납부를 하시면 세금 보고를 늦게 파일하더라도 이미 납부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페널티가 발생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는 전혀 없고 없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금액이 확정이 되면 10월 15일 전에 이제 세금 보고를 파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유의하시고 반드시 그냥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 신청만 그 하는 걸로 기억하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될 것 같으면 연장 신청할 때 그 세금도 추정치 세금도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 꼭 유의하시고, 만약에 이제 세금을 충분히 납부를 하셨거나 그 다음에 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넉넉하게 그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환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납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 신청 시 예납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6개월 연장 신청서만 파일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기업 투명성법 관련에 관해서 오늘도 그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네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제 Corporate Transparency Ac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기업 투명성 법인데 이게 이제 이 법이 이제 지금 1월 1일자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뭐 이제 미디어에서도 많이 포커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한인분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에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알라바마 법원에서 이게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제 또 이게 그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거는 재무국이거든요. 재무국 입장에는 이 위헌 부분은 그 국회에서 그 위헌 소지가 있는 랭귀지만 조금 수정을 해서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다시 또 통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재무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AICP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이거는 계속 그 임플리먼트 될 거니까 계속 그 컴플라이언스를 하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많은 그 납세자들이 네. 뭐 회사나 뭐 코퍼레이션이나 LLC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쉘 컴퍼니라고 네. 그러죠. 회사를 셋업해가지고 뭐 탈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프로드로 사용한다든지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이런 그 장치예요. 법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그 2000년대, 2007년, 8년 뭐 2000년대 그 엔란이 무너졌을 때도 네. 그 엔란이라는 회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프 밸런스시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들어오지 않는 또 다른 회사를 셋업해가지고 부채나 이런 것들을 그 회사한테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재무제표는 건전하게 보이겠죠. 이런 네.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일종의 그 프로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뭐 회사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고 네. 그다음에 회사가 위험할 것 같으면 그걸 없애버리고 이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ERC 크레딧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네. 있는데 ERC 그 크레딧에 대한 거를 이제 IRS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우리가 그거 받아주고 ERC 받는 금액의 20-30%를 피로 띄어가겠다라고 해서 우후죽순처럼 많은 컨설팅 회사가 생겨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일종의 그런 쉘 컴퍼니를 셋업해가지고 원타임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고 이제 나중에 회사를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실제로 이제 범죄자들이 그런 쉘 컴퍼니를 셋업해가지고 해봤어요. 그걸 통해서 프로드를 하고 뭐 탈세를 하고 회사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이런 이제 법안인데 이제 이제 결국은 지금 해당되는 회사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회사가 한 23개 회사가 있어요. 이제 네. 그 중에는 큰 회사들 또 상장법인들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레귤레이션을 받기 때문에 뭐 상장 회사랄지 은행이라든지 뭐 퍼블릭 어카운팅 펌이라든지 이렇게 이미 충분히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예외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큰 회사들 여기서 라지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직원이 20명 이상 연 매출이 500만 불 이상 회사 이런 회사들은 다 제외가 돼요. 네. 근데 이제 많은 한인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네. 20명 이하 네. 그다음에 500만 불 매출 이하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은 상당 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요점은 뭐냐면 네. 결국은 회사의 오너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beneficial ownership이라고 하는데 이 beneficial ownership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디스클로즈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beneficial ownership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회사의 지분의 25%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회사의 지분이 없더라도 네. 회사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들, 그러니까 회사의 뭐 임원분이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지만 실제는 내 회사야.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오너십은 없지만 실제 회사는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정보를 디스클로즈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25% 지분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indirectly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접적인 오너십은 없지만 다른 회사를 여러 개를 통해서 결국은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을 경우 또 아니면은 가족 관계를 통해서 실제 내 오너십은 25% 이하지만 뭐 사모님을 통해서 뭐 추가로 또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인 오너십까지 합쳐서 25% 이상이면 정보를 개인 정보를 네. 재무국에 우리가 이제 핀센이라고 하거든요. 재무국에 이제 파이낸셜 크라임을 인포스하는 부서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 1일까지 그 정보를 재무국에다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죠. 네. 근데 2024년에 설립된 회사들은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90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올해 회사 설립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90일 안에 제출해야 되고 네.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루에 페널티가 500불씩이고 최대 이제 10,000불까지. 네. 그리고 회사를 이제 제출했다가 회사의 오너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오너십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30일 안에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이제 지금 회계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바쁘신데 4월 15일 끝나면은 다들 이제 이거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0개다 그러면 그 중에 최소한 한 뭐 예를 들어서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회계사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70%, 80%는 또 해당이 되신 분들이니까 지금 아마 이제 많은 회계사님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4월 15일 끝나시면 좀 쉬셔야 되는데 바로 또 바로 이거를 또 물론 이제 복잡하진 않는데 이제 복잡하진 않는데 그냥 정보 그 오너분들의 개인 정보 뭐 운전면허증 정보 뭐 이런 것들을 그 핀센에 가면 그 재무국의 핀센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포털이 있거든요. 그 포털 사이트에다 제출하면 되거든요. 이제 제출하는데 이제 복잡한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너십이 복잡하게 있는데 누가 서브센셜한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다음에 어디까지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직접적인 지분은 없는데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는 지분은 하나도 없지만 거기 프레지던트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 정보로 이제 서밋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뭐 클리어한 그런 회사들은 그냥 뭐 상관없는데 그냥 뭐 25% 지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제출하면 되는데 회사를 여러 개 셋업해가지고 이제 뭐 저희 고객 중에서도 뭐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40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지분 관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지분 관계에 얽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어떤 분을 보고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그 머리 아픈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15일 끝나면은 바로 또 등록하시게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네. 아마 회계사님들이 아마 연락을 주실 거예요. 이번에 4월 15일 끝나면은 아마 회계사님들 담당 회계사님들이 고객분들한테 이거 보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아마 이제 연락을 주실 겁니다. 다시 바빠지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바쁜 또 한 해가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다들 회계사님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은 무엇인가요? 네네. 이제 이번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State of Union State of Union 스피치 때 이제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2009년 오바마 정권 때 한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 지금 아시겠지만은 집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고 이자율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지금 집 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이제 평균적으로 몇 살에 첫 번째 집을 샀는지 아세요? 보통 평균 몇 세? 일단 결혼하면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혼하고 이제 애를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렇죠. 이제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36세 첫 번째 집을 삽니다. 물론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36세가 하루에 몇 명씩 되는지 아세요? 혹시 36세가? 많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지금 평균적으로 36세 되시는 분들이 지금 대략 한 12,0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제 36세가 되는데 지금 하우징 마켓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자율은 높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받았기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디맨드 서플라이 수요 공급의 규칙에 의해서 이제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좀 완화시켜 보자라는 의도에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걸 제안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도 첫 번째 집을 사면 이제 텍스 크레딧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500만 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데 이제 조 바이든 같은 경우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첫 번째 집을 사는 사람들 경우 $10,000을 텍스 크레딧으로 주자. $10,000을. 그러니까 2년 동안 첫 해 5,000불, 그 다음에 5,000불. 그리고 첫 번째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스타터 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스타터 홈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미디안 집 프라이스보다 낮은 집 가격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그 집을 팔고 큰 집으로 이사 갈 때 $10,000을 또 세액공제를 주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집이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지금 현재 스타로 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미디안 홈 프라이스 중간 가격보다 낮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인데 그 집보다 더 높은 가격의 집으로 이사를 갈 때 그럴 경우에는 $10,000의 텍스 세액 공제를 해주자라는 게 지금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법안으로 네.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그 지금 선거가 또 남아 있고 그쵸. 하다 보니까 이걸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네네.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본인의 마지막 그 어떤 레거시로 이걸 남겨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만약에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 사실 그 실행이 되면 이자율이 지금 높은데 이자율이 한 1.5% 정도 낮아지는 네.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죠. 만불을 받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상세 내용은 이제 2009년 그 오바마 정권 때 실행했던 부분과 유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이 경우는 그 우리 이 만불 같은 경우 이제 첫 집을 샀을 경우 첫 해 세금 보고할 때 만불을 세액공제를 주고 네. 또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첫 첫 해에 5,000불 주고 네. 그 다음에 5,000불 주고 그래서 총 네. 2년 동안 이제 만불을 주게 되고 그 대신 4년을 살아야 되고 만약에 그 집에 4년을 살지 않고 이제 만약 이사가 나갔을 경우 프로레이트 해가지고 네, 세금 많이 내야 되는 일부를 돌려줘야 그쵸. 되는 거죠. 네. 네,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네. 그런 그 주거 이제, 목적으로 살아 그러는 네, 거죠. 그렇죠. 투자 목적이나 네. 투기 목적이 아닌 네. 주거 목적으로 살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 뭐 한 300만 명에서 한 5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까요? 혜택을 보고 집을 새로 사는데 또 좋은 효과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 하우징 마켓들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하우징 마켓을 활기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동력이 좀 되면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면은 공화당 쪽에서 싫어하니까 이거를 이제 모기지 릴리프 액트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맨날 돈만 퍼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또 텍스 크레딧 하면은 또 세액 공제하면은 또 돈을 퍼주는구나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지금 하우징 마켓이 힘드니까 이자율도 높으니까 이걸 모기지 릴리프 하자 그래서 모기지 릴리프 액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실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네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좀 혜택 보고 편안하게 좀 집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차일드 텍스 크레딧 변동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네. 그래서 차일드 텍스 이제 크레딧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1월달에 이게 이제 하원에서 이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곧 될 것처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상원에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힘들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이제 원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아이 한 명당 1,000불이었다가 나중에 세액 공제가 2,000불로 올랐다가 또 팬데믹 때는 이쪽에 이제 그 구제 금융 방안으로 그게 이제 아이 한 명당 뭐 3,600불 뭐 3,000불씩 그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포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세액 공제라는 거는 내가 세금이 낼 돈이 있으면 그거를 달러 포 달러 1대1로 1불 대 1불로 줄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2,000불 세금 낼 게 있는데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2,000불이다 그러면 세금 낼 게 없는 거죠. 근데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돌려받지는 못하는 포션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내가 세금이 없더라도 돌려받는 포션이 있고 일부는 반드시 내가 세금이 있어야지 그걸 줄여주는 것만 할 수 있는 포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그 아이 한 명당 지금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2,000불 원래 그 프리 팬데믹 레벨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1,600불까지는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세금 낼 게 없더라도 그냥 1,600불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2,000불 중에서 근데 그거를 지금 1,800불까지 올리자는 거죠. 2023년도 2024년도에는 1,900불까지 2025년도에는 2,000불까지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낼 게 없는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내가 1,800불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하원에 통과를 해가지고 1월 달에 지금 이제 상원에 계류 중인데 상원에서 곧 통과를 할 것처럼 했는데 지금 이제 공화당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인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고 두 번째는 이번 선거 기간 때 지금 현재는 상원에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이번 선거를 지나면
아마 공화당이 상원을 잡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이 법안을 좀 더 정교하게 고쳐서 자기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공화당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은 상원 의원의 6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50명 정도뿐이 확보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화당 그 메조리티 리더인 그 척 슈머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50개는 확보했는데 우리가 60개가 필요한데 지금 10개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2023년부터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 세금 보고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다 하셨지만은 이걸 따로 또 보고할 필요는 없고 그 IRS에서 다시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불을 추가로 받아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IRS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환급 수표를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세금 보고 시즌 끝나기 전까지 상원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대통령이 사인하면은 이제 이게 그 법안이 이제 이게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신문사에서 이거를 1월달에 하원에서 통과했을 때 많은 신문사에서 이거를 이제 특집 기사로 다루기도 하고 했던 걸 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공화당 쪽에서 이거를 원치 않을 거다. 근데 예상대로 지금 공화당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보고 또 지금 계속 내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또 추가 지금 세금을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아마 추가로 또 환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한눈에 보는 한국일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개인 세금 보고 기한 오는 15일까지 더 많은 소득이 비과세로 처리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대만 지진, 시카고 방문자들 안전 확인 중입니다. 지난 3일 대만에서 출근 시간에 일어난 7.4 규모의 지진 충격으로 집과 빌딩들이 무너지고 10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인 노인 10명 중 6명은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 정도는 기본 생활이 힘들 정도의 극빈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컵스 6점 빼앗기고도 로키스 물리쳐. 샴버그 소재 우드필드몰 엔터테인먼트 확충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9호 요원 차량 오폭으로 미국인 등 7명 사망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만 7세 이전에 약시 있다면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는 의학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파월 의장, 인플레 둔화 좀 더 확인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빅테크의 군살 빼기,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일부 부서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감축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15개 주 중국인 토지 구매 제한법까지 제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20 적용되나 가맹점 업주들 대혼란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 (50여) 곳에서 박빙 승부, 여야 투표율 오르면 이긴다 동상이몽.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교통사고로 망가졌어도 엘리트 체육인 아니어도 모두 최고의 몸. 막 내린 넷플릭스 피지컬 100 시즌2 관련 내용이 실렸습니다.
시카고 로컬 뉴스, 미주 뉴스, 한국 뉴스를 시카고 한국일보에서 만나보세요. 내 몸이 간절히 보내는 제발 운동하라는 신호. 팔굽혀펴기를 제대로 못한다. 팔굽혀펴기는 팔, 어깨, 전신, 코어 근육을 사용해 신체 능력 검증을 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10회 이상 못한다면 코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생긴다. 살이 찌면 피하지방, 내장지방으로 복부 압력이 높아져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만성 두통. 만성 두통의 대부분은 긴장형 두통인데요. 이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 90% 이상 개선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다. 유럽권 국가에서는 만성 피로가 운동 부족증으로 불리웁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저녁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착한 음식. 당근. 혈관 건강과 심장병 예방에 좋은 슈퍼푸드. 특히 저녁에 먹으면 풍부한 알파카로틴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풍부한 알긴산 성분이 체내 독소와 콜레스테롤, 중금속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종일 쌓인 노폐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많아 근육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또한 해소됩니다. 호박씨. 트립토판과 아연의 밸런스가 좋아 스트레스 레벨을 빠르게 낮춰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전립선 건강에도 효과가 있어 호박씨를 차로 즐기면 더욱 좋습니다. 만성염증 싹 사라지는 음식. 먹기만 해도 만성염증을 싹 없애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노인성 치매까지 유발합니다. 사과. 우르솔산은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현미. 백미 4배 분량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체내 중금속과 유해물질 흡착해 배출 능력이 탁월합니다. 귤.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장 속 노폐물과 유해물질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합니다. 생들기름.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세포 증식과 대사를 막아 사멸시킵니다. 기관지 염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만나고 코너에는 1천만 이산가족협의회 윤영식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시카고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사장 윤영식입니다. 지난번에 방문하였을 때 그 탈북 동포와 실향민에 대해서 못다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탈북 동포와 첫 만남은 언제셨나요? 탈북 동포가 2002년, 2003년 경에 그 시카고에 공연단이 왔습니다. 네. 그 공연단이 마영애 씨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네. 공연단 3명과 그 인솔자 1분 또 마영애 씨 남편 그래서 5명이 시카고에 방문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시카고 와서 몇 군데 단체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또 약간의 그 사례비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네. 지금 보면 환경도민회에도 탈북 동포가
80% 이상 함경도 출신이라고. 예, 그거는 네. 이제 여기에는 함경도 출신 탈북자가 몇 명은 있는데 네네. 제가 얘기하는 80%는 북한의 그 함경도에서 중국으로 간 탈북 동포가 전체 탈북 동포의 80% 이상이 된다. 그 이유는 함경도하고 중국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네. 탈출하기가 쉽었죠. 예, 그런 얘기고 네. 아까 이산가족 탈북 동포들은 시카고에 와가지고 공연을 처음에는 시카고에서 너무 생소하니까 저희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대접해 줘야 되는지 또 어떻게 처음에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또 그 사람들도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친한 친구 제 지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5분을 한 달 동안 제 친지 집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쵸. 그 사람들도 어디 가서 한 푼, 2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려면. 네. 그래서 근 한 달 동안 서로돕기 센터에서 버스를 빌려줬어요. 운전사와 같이. 네. 그 당시에 최동춘 이사가 네. 서로돕기 센터 이사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탈북 동포들을 같이 5명을 같이 일행을 해가지고 여기 미네소타라든지 또 여기 센트루이스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또 갈 수 있게 가가지고 공연을 하고 네. 북한 악기를 가져와서 공연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도 이런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돈이 많이 나온다.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굉장히 서툴었는데 일주일 지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가니까 처음에는 첫 번에는 가서 300불뿐이 안 나왔는데 이번엔 1000불이 나왔다더라. 전략이 생겼네요. 네. 전략이 생겨서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부탁한 최동준 씨가 저한테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불평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자기 기름값을 넣고 그쵸. 또 밥 사 먹이고 네. 이래야 되면 그 사람이 있었는데. 1000불 받으면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건 한 푼도 안 쓰고 돈은 자기가 받은 건 자기가 다 집어넣고 이 사람은 자기 도와줬는데 기름값도 주고 밥값도 내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조금 서로 달랐네요. 나한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람을 의뢰한다. 한 달 후에 이제 나도 너무 힘들다. 당신네들 때문에 난 도와준 거는 본전만 쳐도 되는데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고만됐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돈이 좀 벌었어요. 그렇겠죠. 그때. 공연을 했으니까. 네.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5번 중에서 여자 둘하고 인솔자는 한국을 갔는데 네. 마영애 씨는 여기서 안 갔어요. 미국에 체류를 하셨어요. 난민 신청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나를 갖다가 저거 했다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그래서 그때 좀 여기서 제 있는 앞에서 막 서로들 끌고 가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고 막 다투고 그랬는데 네. 끝내 안 갔어요. 지금 여기 살고 계세요? 미국에? 워싱턴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리 축제 할 때마다 와서 순대 장사하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정착을 하셨군요. 예. 탈북자들이 20년 전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도착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예. 탈북 동포가 아무 저거가 없이 무조건 배가 고파서 가는 사람 또 중간에 또 경비원들하고 또 이렇게 손 써가지고 내 형 친구다 내 매부다 누구가 하느니 어느 검문소에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얼마 사전에 돈을 주면 또 검문소에서 통과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또 묘해요 참 그게.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걔네들도
통과시키면 걸리잖아요. 네. 돈은 받았지만 걸리잖아. 네. 그러니까 그 나한테 이제 탈북자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12시에 통과해라. 그러면 난 12시에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니까. 비웠을 때 살짝 가라. 그러면 가도 그쵸. 잡혀도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죠. 네, 유병을 알려주는군요. 그렇게 하고 또 가면 또 거기서 친척 조선족이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족 친척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시 아무도 연고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다가 조선족한테 가면 또 대접을 도와주기도. 아주 그냥 뭐 고깃국에다 대접을 잘해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래서 다 흉계가 있는 거예요. 그 중국에도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어요. 네. 남자 하나만 낳게 만들어 가지고 애기들. 그 애기들을 맞아요. 그때 전부 다 출산할 때 한 명만. 남자 하나만 있고 여자는 다 이렇게 저기 네. 중간에 낙태시키고 막 이래 가지고 그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없는 집에 가는 건 괜찮은데 모자란 집에 또 가는 거야. 아주 그 똑똑한 남자는 그래도 여자를 택하는데 네. 모자라고 그러면 거기다 이제 파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인신매매가. 그래서 비참하네요. 인신매매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여기 인신매매 가서 도망가고 막 이렇게 오고 탈북해 온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조선족이 데려가서 또 인신매매 팔고 또 운이 좋은 사람은 또 조선족 교회에 가가지고 또 일주일 만에 또 한국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탈북해가지고 그런 북한의 중국의 공안들을 피해가지고 네. 잡혀가면 다시 북한에 끌려가서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몰래 막 가는 거예요. 저쪽 가서 노동하고 뭐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중국 국경을 벗어나. 그러면 이제 저쪽에 더 남쪽이니까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밀림 지역이에요. 네. 잡히진 않겠죠. 잡히지는 않는데 밀림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아직까지 원시림이니까. 네,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벌레나 이런 거 물리는 뱀 같은 거 물리고 그런 건 예번사지만 네. 이 강을 또 건너야 돼. 네. 절로 강을 건너야 되면 악어도 있을 것 같아요. 악어한테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가다가 이제 쉽지 않네요. 마라리아 이런 병에 것도 또. 병에 걸리고 그래서 결국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에 가면 다시 북한에서 또 쫓겨가요. 거기는 이제 북한하고 돌려보내는군요. 북한하고 외교가 연결돼 되어 있어가지고 네. 하는데 태국은 또 한국으로 올 수 있어요. 한국이 아니라 저기 다른 난민수용소. 네. 난민수용소에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태국까지 가면 뭐 어떤 사람은 2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걸어서 가나요? 걸어서 가죠. 어떻게 북한에서 태국까지 걸어서 가나요? 와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진짜. 뭐 거기 그러니까 난민수용소에 간 사람들은 아주 그냥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쵸. 죽음을 통과해 왔어요. 사성을 넘고 오다 보니까 사투를 벌이면서 거기서 왔어요. 조그만 일만 해서 서로 주먹다짐하고 지금 여기 한 사람 제가 여기 난민 거기서 주먹다짐해서 앞니가 다 부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윌로 크릭 교회에다가 좀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교회에서 치료해주겠다고. 예. 다행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몇몇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또 도와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 네.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는군요. 도와주시고 네. 또 너무 부담이 크면 재료비 정도는 저희가 이제 네. 주고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정말 죽음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도착한 탈북자들의 정착 상황은 어떤가요? 탈북자들은 이제 일정한 기술이 없잖아요. 그쵸. 기술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을 많이 해요. 노동판에서 네. 공사판에서 무거운 짐을 진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네. 뭐 이런 일을 남자는 그렇게 하지만 또 여자는 또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식당에서 그쵸. 그릇 설거지도 닦기라든지 하고. 설거지하고 네. 또 그 조금 이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좀 외출해서도 좀 하고 또 그래요. 네, 네. 방법이 있긴 하군요. 네, 또 네. 나오셔서 탈북 시 일어난 그 일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기차 난간 이야기도 또 있다고 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탈북 과정에서 그 북한에서는 가능한 한 탈북 못하게 하고 그쵸, 맞죠. 여기는 가고 싶고 어떻게든 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사선을 넘었다 하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 시카고에 온 한 분은 그 사선을 넘어 부인, 딸 셋이서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다가 북한군이 총을 쏴서 와이프가 총을 맞았어. 어떡해. 그래서 남편이 막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 끌고 가면 다 잡힌다. 둘만 가라. 그래서 와이프 놔두고 딸랑 가 왔는데 막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와이프를 버리고 왔다. 그쵸, 한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 와이프는 아마 죽었겠죠. 뭐 그렇죠. 등에 총에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 또 거기서 북한에서 이렇게 그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기차를 타고 가요. 네. 근데 북한 기차는 여기 우리 남한 기차처럼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속도가 늦어요. 아직까지 그 해방 때 그런 기차처럼 사람 뛰어가는 거하고 별 차이 비슷해요? 없을 정도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는 그 기차에 사람들이 꽉 다 탔어. 네. 다 타가지고 늦게 간 사람은 자리가 없어요. 그럼 서서 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 난간에 붙여갖고 가야지. 밖에요? 밖에 네. 난간에? 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북한에서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라도 탈출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차를 빨리빨리 가면 되는데 기차 천천히 가죠. 근데 난간에 갔지만 겨울이잖아. 춥죠. 손이 딱 얼어붙었어. 어머. 근데 어느 정도 가서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네. 안 떨어지는 거야. 손이 붙어가지고요. 얼어붙어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네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살점 다 떨어져 나가지. 어머. 그렇게 해서 또 가고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네. 돌아온 학생이 여기서 UIC 대학 졸업해가지고 지금 워싱턴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감동적이네.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진짜 저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같아요.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일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해도 어떤 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꾸며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듣기 좋게 얘기하는 것 같다지만 그 사람한테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이제 그런 사설을 넘어서 왔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그 북한에서는 그 1년에 2번 정도뿐이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물론인데 그 당시에 제가 넘어온 사람들은 지금은 장마당이 있으니까 좀 낫겠죠. 네. 옛날에 장마당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그 사람네들은 그 뭐 김일성 생일이라든지 김정일 생일이든지 북한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한 집에 그 고기를 돼지고기 한 건씩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 주는 게 아니라 한 집에 한 건씩. 그러면 한 근에 그거 가지고 그게 이제 1년에 유일하게 그 육식할 수 있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 탈북자는 저한테 회장님 제가 한 달 동안 평생 먹을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미국 와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 평생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아이고, 짠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안 먹었던 사람이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건 탈날 것 같아요. 심장 수술했어. 너 고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군요. 네. 탈북자들 서로 간 소통은 어떤가요? 잘 되나요? 탈북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북한에서 막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자기가 그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밝아요. 저희보다도 더 밝아요. 어디 가면 오레곤주에 누가 있다. 미스터 김이 있다. 또 어디에 가면 누가 있다. 거기서 얼마 받더라.
이거 얼마 받더라. 또 이런 얘기도 서로 다 정하고 너 지금 오면 돈 얼마 받을 수 있다. 도움을 주는군요. 서로들 이제 정보를 교환하죠. 이렇게 네. 일자리가 뭐 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런 거. 그렇게 하고 또 자기네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알선도 해주고 네, 네. 빨리 가기도 하고 또 네. 그래요. 그런 건 잘하는데 소개하고, 네.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남녀간의 만남은 이렇게 교제를 오래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한 일주일 만에 결혼해요. 정말 빠르네요. 네. 네. 서로 이익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혼자서 집을 살라 그러면 집값 많이 들어가니까 둘이서 하면 좀 적어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거 하고 또 빨리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게 장난하는 거냐. 정서가 좀 다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전혀 다를 딴 것 생각이에요. 같아요. 네, 실질적이고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현재 실향민 실태는 어떤가요? 실향민들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여러 단체든지 와서 저한테 실향민 실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네. 실향민 자체가 우리 함경도나 함경남북도에서 동해바다로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면 속초가 제일 가까워요. 속초에서 금방 북한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속초에 함경도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어요. 통일되면 빨리 가려고. 그리고 그다음번에 이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쭉 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거제도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함경도 사람은 그렇게 가고 네. 또 평안도 사람들은 평안도, 황해도 사람들은 서해바다니까 또 배 타고 이렇게 경기도라든지 전라도, 충청도 일로 쭉 가고 멀리는 제주도까지 갑니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자기 자손들을 거기서 낳고 네. 또 가면 그 자손들은 따지고 보면 실향민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충청도에서 공부했으니까 충청도민의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서 함경도에서 온 사람이 강원도에서 난 강원도 사람이라 그러고 경상도 사람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 따라서 함경도민에도 가고 네. 황해도민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충청도민에 가고 막 이래서 막 기본복이 됐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걸 제대로 실태가 조사가 안 되겠네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중소부에는 네. 유난히 실향민이 많아요. 그래요. 네. 어떤 문제점이 혹시 시카고에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이 중소부에는 실향민들은 억작같이 살잖아요. 네. 그래서 뉴욕이라든지 LA는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여기서는 네. 몸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기서. 네. 그리고 또 문제점이라 그러는 거는 이 탈북자들 사람들은 탈북자들은 가끔가다 자기네들끼리 뭐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탈북자들은 또 자기 고향 사람들 또 찾아가면 우리도 제가 함경도민에 있기 때문에 네. 함경도 사람은 뭐 하나 더 주고 싶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옷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신발도 주고 싶고 막 이랬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요새 어르신들이 네.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또 타지에 가고 이런 분들은 저한테도 연락이 자주 옵니다. 우리 집에 큰 가구가 있다. 테레비가 있다. 뭐가 있지? 장롱이 있다.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가려면 버리고 가야 되는데 탈북자한테 주고 가고 싶다. 필요한 분들. 그런데 그게 거의 성공이 안 돼요. 왜요? 탈북자들은 열악하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룸메이트로 살거든. 네. 그러니까 좁은 집에서 룸메이트 사는데 가구가 안 들어가요. 가구가 안 들어가요. 좋아도 안 좋아도 안 그러네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럼. 그래서 또
혹시나 가지고 들어가면 같은 룸메이트가 막 뭐라 그래요. 싫어할 수도 있고. 너 좁아 죽겠는데 너 이거 들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너 따로 나가 살아라. 뭐 이런 불화도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또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그 어떤 걸 했었는가 하면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영농사업 이런 걸 했어요. 네. 영농사업 해가지고 그 땅을 제가 한 30만 평 정도를 제가 이렇게 빌렸어요. 네. 여기 어느 독지가가 네.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길래 제가 어차피 노는 땅 이 탈북자들한테 좀 빌려주면 어떻겠느냐. 네. 그랬더니 그분이 쾌히 응답해 주셨고 또 저는 또 안디옥 기도원에서 기도원을 문 닫을 때 제가 저걸 기증받았어요. 저 트랙터를 기증받아가지고 그 탈북자한테 쓰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이걸 농사를 하게 되면 그날 금방 수입이 안 생기고 다 가을철에 네, 되니까 그쵸. 제가 그 사람들 그 가을철까지 이렇게 생활비는 어떻게? 생활비 대주기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당장 필요한 게 그 운전이 필요하니까 제가 그 차를 2대를 독지가들한테 받아가지고 차 2대를 해가지고 운전 교육을 시키고 또 방공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또 장학금도 지급하고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장 힘든 게 그 방공 교육이었었어요. 그렇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변하기 어렵죠.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가 한 그룹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네. 이 사람은 25년, 30년 전에 탈북한 사람, 네. 이 사람은 15년 전에 탈북한 사람, 이 사람은 5년 전에, 3년 전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많이 바뀌지만 북한도 장마당 세대가 있고 이 세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들 보는 북한이 다 달라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북한과 또 다르니까. 그래서 그 교육이 쉽지 않았죠. 전혀 안 맥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 돌아가신 함성택 박사님이라든지 차강정 박사님이든지 또 저 월남 참전했던 최 회장님이라든지 상공회에 있어서 노인 상록회 그 회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을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공 교육을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내가 요청해서 그 책자도 다 해서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실패한 사업은 방공 사업이었어요. 쉽지 않죠. 전혀 안 맥혀 들어갔었어요. 네. 그날 와서 저녁이나 먹고 가고 그냥 시간만 제 얼굴을 봐서 시간만 지내고 가고 그런 경우가 힘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사 문제도 땅을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또 의심을 해요. 어떤 내가 씨앗도 주고 비료도 주고 땅도 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확할 때 네가 그냥 주지 않았지 않느냐. 아무래도 넌 반은 네가 뺏어갈 거 아니냐. 또 이런 의심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다 그렇죠.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무조건 다 꽁꾸려 주느냐. 그렇죠. 이걸 받아가지고 만약에 농사 되면 나중에 네가 나한테 반을 달라 그러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의심도 가져서 또 못하고 그랬어요. 네. 하여튼 또 그 탈북자 위해서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네.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 시청자분들께 해주셔서 아마 또 이해가 넓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또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카고 지금 매일 알리고 게시판 시간입니다. 영상 보시죠. 시카고 한인여성회 합창단 35주년 기념음악회.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아 특별 음악회를 개최하는 시카고 한인여성회 합창단이 여러분을 음악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9501 스코키 블루바드 스코키에 위치한
노스쇼어 퍼포밍 아트 센터입니다. 티켓 가격은 $100, $50, $30입니다. 공연 수익금의 일부는 차세대 교육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연이나 티켓에 관한 문의는 847-692-33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27대 윤재웅 회장과 김동철 이사장이 취임하는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며 장소는 메리디안 뱅퀴드 앤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한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6명, 장학금은 각 $1,000입니다.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에세이를 이메일 kada.illinois.yahoo.com 또는 전화 630-272-4759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4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시카고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계 11학년, 12학년이며 5명을 선발해 각 $2,000씩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지원 기간은 4월 15일까지며 지원서와 자세한 정보는 시카고랜드 koreanlottery.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847-312-594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한인합창단 제6회 정기 연주회 시카고 한인합창단에서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8일 일요일 오후 7시입니다. 지휘 김창수, 반주 윤세라, 단장 김정희, 찬조 출연에는 바이올린 김나연입니다. 장소는 레이크뷰 언약교회 950 노스브룩 애비뉴 노스브룩에 위치합니다. 함께 오셔서 시카고 한인합창단의 연주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7대 중서부 영남향후회 회장 이취임식 코로나 이후 침체된 시카고 동포 사회에 활력과 희망의 단체로 거듭나고자 디너쇼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트로트 가수 홍수라 씨를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마련합니다. 일시는 4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1000 노스 미러키 애비뉴 윌링에 위치한 체비 체이스 컨트리 클럽입니다. 티켓은 $100이며 푸짐한 경품이 마련됩니다. 티켓 예매처는 우리마을 847-966-8990번입니다. And then you've got gray-headed albatross, light-mantled sooty albatross, black-browed albatross, and wandering albatross all wandering around. Get you. Their Latin name is Arctocephalus gazellus. Anything with gazelle in its name can probably move around on land pretty quick. Come back up and come back in. These animals, much like every
직접 촬영한 시원한 남극 영상 감사합니다. 시카고 알리고 게시판은 동포 여러분들의 각종 행사, 동창회 등 여러 이벤트 소식을 기다립니다. 224-283-820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한인동포사회 유익한 방송,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